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최혜병 관련 청문회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속보도 굉장히 신문에서 많이들 뜨고 의미 있는데 있는 보도 나왔어요. MBC 단독 보도도 떴던데 거기 보면은 이첩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에게도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죠. 12시 7분에 우즈베키가 있는 그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했죠. 네. 43분에 또 전화했죠. 이때가 가장 길었어요. 한 14분 정도 통화했으니까. 그 다음에 57분에 또 전화했죠. 예, 여기까지는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는 뭐냐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1시가 넘자 이번엔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또 전화했고 여기저기. 그리고 4시가 넘어서 신범철 차관한테 전화했고 그것도 그 개인 폰으로. 네. 네, 비아폰이 아니고. 네. 아니 하루 종일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근데 같은 시간대에 저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여기 통화한 인물하고 또 통화를 다 하고 아니 북한군이 뭐 연평도 쳐들어왔대요. 뭐 왜 이 난리야? 왜 난립니까? 완전히 이날 아주 난리가 난 이게 거지. 난리가 난 게 제가 광란의 하루라 그랬는데 아는 거 이상이었는데 이쯤 되면은 이거 심리치료 한번 받으셔야 돼요. 아는 거 이상이라고 하시면은 우리 김종대 의원도 모르셨어요. 기존의 통화 기록만 갖고도 웬 광란의 하루였어 이랬는데 더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건 뭐 심리치료 받으셔야 된다. 초현실적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 이상하게 실적. 생각하는 거는 그 8월 2일 날 4시 21분부터 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요. 21분 25초부터 10초간 전화를 했대요. 10초간 전화하려면 뭔지 아세요? 난데 그렇게 했어? 네.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얘기가 오고 갔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신범철 차관이 알고 있어서 있죠.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그거 확인하는 내지는 이렇게 해? 예. 이렇게 딱 끊는 그 정도 수준으로 서로 간에 이미 외압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거를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설명하는 게 길어지게 되고 네, 네. 상대방하고 뭔가 이제 조율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신범철 차관하고는 딱 10초. 이 얘기는 조율도 필요 없고 이미 다 확실히 알았고 그러니까 요새 키면은 결국 신범철이 알아서 그냥 다 밑에서 짝짝짝짝짝짝 했다. 이렇게 사실은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시원 비서관 전화를 먼저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면 대통령 그때는 전화가 오고 그때 몇 분. 이종섭 장관 전화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8월 3일 날 이 전화의 효과를 짐작케 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건 아직 언론에 안 나온 부분인데. 요게 속보지. 그때 저기 그 2일에서 3일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저녁에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죄로 입건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근데 이 항명 수괴죄로 입건한다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신범철 차관은 알고 싶은 건데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겠다는 걸 검찰단장이 신범철 차관한테 보고했나 봐요. 그런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아주 뭐 반색을 하면서 네, 이거다. 이 반응이 저기 국방부 검찰단 일원에서 취재가 됐어. 그래요? 고석 씨가 한 거 아니었어요? 그 얘기? 고석 씨는 8월 3일 날부터 8월 기록이 3일 날부터 나와요.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록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해준 거죠 사이드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확인하려는 거고 의혹은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이 박정훈 대령 잡아쳐놓을 수 있다는 그 뭔가 법률 검토 보고를 받고 이렇게까지 반색을 하면서 그 사람 법 몰라요. 나하고도 친해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하고 TV 토론에서 주로 만났던 사람이고 맨날 북핵 문제가 어떻고 뭐 한미 동맹이 어떻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정훈 잡아쳐놓을 수 있다는데 됐습니다. 반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보고대로 됐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았길래. 그렇지. 묘수가 안 나왔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했던 그리고 거지. 신범철 차관하고 대통령이 전화한 4시 상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요 전화 받은 이 시간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대책회의가 열린 시간입니다. 이때 사실은 2시경부터 이미
이첩을 하기로 하고 모여들어서 그 이후 상황까지 논의한 국방부 검찰단의 대책회의가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열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예,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입건합니다. 뭐 말하자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행동 대장으로서 포인트를 네. 찍어서 당신이 시킨 거 내가 지금 알아서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있어? 네. 하고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그러니까 이제 된다는 거죠. 나는 사건 회수에만 대통령이 개입한 줄 알았는데 아니. 저기 중간에. 박정은 대령 입건에도 수개째로. 대통령이 직접 아이고. 개입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 저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네. 여태까지는 외압 뭐 그다음에 저기 항명수계로 그 입건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한 제 이해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다가 거의 예. 망상에 의한 어떤 그 저기 대통령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박지민 의원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까지 지금 여기에 가세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 도대체가 아니 이유가 가세했다고 제보가 들어온다. 제보가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하루 보세요. 대통령이 8월 2일 날 그 행동한 걸 보면요. 그때 자기도 사실은 휴가 간 기간 아니었었어요? 휴가 기간이죠. 예, 이종섭 장관은 우즈벡 가 있고 그럼 이 우즈벡에 가 있는 사람한테 세 번이나 전화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신보험철한테 전화하고 또 국방 비서관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전화한 게 하루 종일 계속 그것만 갖고 사실은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플러스 나중에는 정치인들까지도 가세해서 그런 걸 한 것으로 지금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가 이 사건에서 임 사령관을 빼려고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도대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한 일이었느냐. 아니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는 임성근을 빼기 위한 국면이었던 건 맞는데 그때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런 걸로 사단장을 하면 누가 하라는 얘기냐고 네. 분명히 화를 냈는데 그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내며 지시를 했는데 8월 2일 날 이첩됐다는 데서 완전히 열받은 무너진 거군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성근 이미 마주고 뭐고가 아니라 이성이 없었어. 본인의 이 해병대가 집단으로 나한테 도전이 시작됐다. 이제는 국면이 이렇게 바뀐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를 초토화시키라고 그날 지시가 내려갔는데 그렇죠. 이튿날 상황을 보면 알아요. 8월 3일 날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 2명이 해병대를 쳐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이날 김계환 사령관은 검사 둘이 자기를 조사하러 온다는 걸 몰랐는데 그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지금 연락이 온 국방부 검사 둘이 사령관님 뵙겠다고 오셨답니다. 초병이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왜? 그러니까 일단 들여보내. 그러니까 군의 체계에서 소령 정도 되는 법무관이 3스타한테 쳐들어와서 지금 조사받으라고 예고 없이 쳐들어온 거는 이거는 있을 수 거의 저 없는 일이지. 쿠데타 진압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와가지고 사령관을 조사했는데 3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검사가 한 얘기가 하명 수사입니다. 그랬어요. 하명 수사 누구의 하명? 대통령이 이거 되게 하명? 중요한 거네. 이걸 거 언론에 다 안 난 거예요. 하명 수사라는 말을 직접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날벼락이야.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은 박정훈보다는 해병대 사령관 저놈이 나를 배신한 걸 그렇지. 아니냐를 알고 싶었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해병대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얘들 다 잡아들여. 이게 제2의 윤필용 사건 비슷하다는 게 내가 얘기하는 게 이 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기 해병대 사령관 쥐가 살아야 되겠거든. 근데 여태까지 우물쭈물하며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중간에 끼어버린 사람이 그날 밤에 조사가 끝나고 제1 광수대장, 여기가 해병 1사단을 담당하는 수사단장한테 중령이에요. 전화를 했는데 녹취록이 나왔는데 야, 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박정훈이가 내 지시를 어긴 걸로 몰고 갈 거다. 몰고 갈 거다. 몰고 갈 거다. 그날 그 통화가 조사가 끝난 뒤에 검사들이 쳐들어와서 난데없이 자기를 현행범처럼 조사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날 밤에 대통령한테는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는데 박정훈이 어긴 걸로 보고가 된 거지. 그렇지. 그리고 9일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김정민 변호사 해석은 이거예요. 그때 9일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한 것도 일단 구속을 시킨 다음에
저기 대통령이 뭐 어쨌다 뭐 경로했다 뭐 빼라 그랬다 이런 거는 자기 망상이라는 이진술만 해라. 그러면은 그래, 해결되겠다. 그래서 망상. 그러면은 해프닝으로 대통령께 다 보고 드리고. 세상에. 이렇게 하려던 참이었어요. 구속을 시킨 다음에. 근데 구속영장 단계부터 차질을 빚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계환 사령관을 3시간을 검사들이 쳐들어가서 조사하고 그걸 근거로 며칠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여기까지가 네.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경로해서 국방부에서 이걸 뭘 연구해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 막상 이걸 재평가해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 다 여기저기. 잡아들여 다 지금부터 털어버려 이런 형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이제 약간 의사들 때려잡는 거랑 비슷한 그 흐름이겠네. 그렇죠. 의사들 때려잡는 거하고 때려잡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깊이 있는 성찰이나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사고에 의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임성근을 살려주려고 그냥 한마디 했겠지. 처음에는 이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한마디 하면 그게 쉽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될 줄 알았던 그 거죠. 안에 잘 모르면서. 그랬는데 이게 중간에서 꺾이거든요. 자기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임성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린 거지. 이 사건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제가 성공한 인사로비 사건이라고 어디 가서 쭉 성격을 규정해 왔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성공한 인사로비 사건은 이 사건의 절반도 안 되고 아이고. 대통령의 극대노로부터 시작된 대통령 본인에 의한 그렇죠. 해병대 초토화 및 국기문란 사건이다. 대통령의 이제 국기문란. 사건의 이 성격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